2024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편차 점수의 속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변인과 편차 점수 간 상관은 0이다 입니다. 편차 점수는 평균에서 이탈된 정도이고요. 평균으로부터의 유클리드 직선 거리입니다. 원점수와 편차 점수 간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평균에 가까운 원점수는 편차 점수가 작고 평균에서 많이 이탈한 원점수는 편차 점수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편차 점수의 속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원변인과 편차 점수 간 상관은 0이다 입니다.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표본의 추정값과 모집단의 실제값 간의 차이다. 네,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중 공선성이 의심스러운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중다 상관 제곱 값이 지나치게 크다.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중다 상관 제곱이 큰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이 작습니다.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 간의 차이를 2로 나눈 값을 지칭하는 것은 4분 편차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4분위로 나뉘어 계산하므로 4분 편차라 부르거든요. 질문 문항의 형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로서 먼저 제시된 문항이 택해질 가능성이 높은 효과는 초두 효과입니다. 요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요인 회전 방식은 마리맥스입니다. 가설 검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제2종 오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영가설이 거짓일 때 영가설을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사전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경우에 사후 측정에서 독립 변수의 효과와 관계없이 평균치로 값이 근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네, 이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통계적 회귀입니다. 평균치로 값이 근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통계적 회귀입니다. 중심 경향 측정치 중 명목 척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 경향 측정치로 표본 오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빈치입니다. 중심 경향 측정치 중 명목 척도, 네, 최빈치입니다. 처치의 충실성 또는 처치의 통합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처치의 구체화를 문제의 원인, 처치 기법 등이 잘 정의된 처치 매뉴얼이 개발되었는가와 매칭해 놓은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처치의 충실성, 처치의 통합성, 처치의 구체화, 문제의 원인, 처치 기법, 잘 정의된 처치 매뉴얼이 개발되었는가 이해하시기 바랄게요. 일원 분산 분석 아노바에서 사후 검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실험 설계를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로 구분할 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한 연구자는 10세에서 20세까지 연령별로 500명의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30문항의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된 대인관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인관계의 연령별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 대인관계와 연령 간의 상관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정답입니다. 대인관계의 연령별 평균 비교, 대인관계와 연령 간의 상관을 분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의 주요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의 주요 발생 원인,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5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이 300점이며 표준 편차가 50점일 때 A씨가 400점을 얻었다면 A씨의 T점수는 몇 점일까요? 70점입니다. G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고요. 50분의 400 마이너스 300은 2거든요. T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50 플러스 10 곱하기 G점수인데요. 50 더하기 10 곱하기 2는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는 경우 표본의 수를 4배로 늘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명목 척도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 경향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빈값입니다.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 부분이 옳은 내용입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식증은 적어도 3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계속 먹는 경우에 진단을 내린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식증은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계속 먹는 경우에 진단을 내립니다. 다음 중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음주를 하며 적은 양을 마시더라도 가끔 중독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는 매일 음주를 하며 적은 양을 마시더라도 가끔 중독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공포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마오리아 맞나요? 이요인설에 따르면 공포 회피 반응은 정적 강화에 의해 유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우러? 죄송합니다. 학자 이름 또 몰랐어요. 네, 어쨌든 특정 공포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마우러 등의 이 요인설에 의하면 공포 회피 반응은 정적 강화에 의해 유지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회불안 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회공포증은 인지행동적 치료에 바탕을 둔 개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사회공포증의 효과가 검증된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에 바탕을 둔 집단치료와 노출치료거든요. 개인치료 아닙니다. 외상적 사건과 연관된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포어에 의해 개발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경험적으로 지지된 치료로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지속 노출 치료입니다. 지속 노출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경험적으로 지지된 치료로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 지속 노출 치료입니다. 다음 중 강박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치료 기법은 무엇일까요? 노출과 반응 방지 치료입니다. DSM-5에서 적응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적응장애를 지닌 아동은 흔히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늦어지거나 상동적 행동 문제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적응장애가 아니라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중 정신분열병의 양성, 음성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잔류형 정신분열증의 주된 증상은 음성 증상이다. 네, 이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잔류형 정신분열증의 주된 증상은 음성 증상이다. 다음 면담의 내용에서 시사되는 환자의 사고 특성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까지 걸어서 왔어요. 하지만 조깅하면서 발을 다쳤죠. 선생님께서는 조깅이 제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깅보다 아스피린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과 범죄는 늘 함께 하죠. 네, 이런 환자의 사고 특성은 사고의 비약입니다. 사고의 비약. 다음 사례에서 A씨의 진단으로 가장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20세 남자 학생인 A씨는 자신이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자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종종 경험했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감각을 동반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넘어지거나 몸을 자연스럽게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A씨 진단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이인증 장애입니다. 다음 중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식장애가 있다인데요. 의식장애는 선망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내용입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 집중 및 전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 현실 판단 등의 인지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선망이라고 합니다. DSM-5의 신경인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DSM-4에서 치매로 지칭되었던 장애가 DSM-5는 그 심각도에 따라 경도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지칭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노인 치매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접근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치매가 시작되면 기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다음 중 치매와 우울증의 증상을 구분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치매는 기억 손실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데 반해 우울증에서는 기억 손실을 불평한다. 네, 이 부분이 치매와 우울증의 증상을 구분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음 중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능력이 저하한다. 네, 이 부분이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노인 심리치료에 사용되는 회고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대한 회고 작업에서는 과거의 상처 경험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 측면 모두 되돌아보아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를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심리적 의존성은 있으나 신체적 의존성이 없는 약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대마초와 코카인입니다.
심리적 의존은 할 수 있지만 신체적 의존성이 없는 약물 대마초와 코카인입니다. 다음 중 정신분열증 환자의 제2번 발생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현상은 무엇일까요? 표현된 정서입니다. 표현된 정서란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제2번 발생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현상, 표현된 정서입니다.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법적 규제입니다. 본드, 신어 등 휘발성 흡입제의 중독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근육 강직입니다. 시각, 공간 구성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자기 검사입니다. 내적 합치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들로 짝지어진 것은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입니다.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웩슬러에 의하면 지능은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영역별로 특수화된 지적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죠. 종합적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동용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CAT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CAT는 종합주의력 검사입니다. 심리검사를 위한 면담에서 유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의 방어성은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통해 다루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했는데요. why라기보다 how라고 묻는 것이 좋겠죠. MMPI-2의 코드 유형 중 불안과 초조 및 상당한 혼란을 수반한 우울을 시사하는 것은 2882 척도입니다. 2882 척도. 다음 중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으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심리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네, 이것은 위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MMPI 검사의 타당도 척도 중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점이나 기록상 오류. 네, 이것은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MPI-2의 임상 척도 중 HY 척도의 하위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회적 소외입니다. 사회적 소외는 HY 척도의 하위 척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리검사 사용자는 ABC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검사 사용자 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의 역할, 검사 사용자 환경, 검사의 속성, 검사의 목적. 네, 이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요인입니다.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테고리 테스트인데요. 카테고리 테스트는 전두엽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검사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00분위는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점수 미만인 점수들의 백분율이다. 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HTP의 나무 그림에서 뿌리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격적 안정성, 현실과의 접촉 강도를 알려준다. 이 부분이 뿌리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입니다. TAT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 특징을 나타내는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강박장애인데요.
이야기 기회가 길고 수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세부적인 것만 기술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TAT에서 이런 반응 특징을 나타내는 진단명 강박장애입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6PF입니다. 다음은 아동을 위한 발달검사 실시와 관련된 글이다. 어떤 검사에 관한 설명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라고 합니다.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는 벤더가 1938년에 개발한 것으로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는 VMI로 불리기도 합니다. The Development Test of Visual Motor Integration 입니다. VMI.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냥 제가 밑에 부분만 읽어보면 검사 장소는 조용한 방에 표면이 매끄러운 책상이 필요하고 검사지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완전형과 간편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검사자는 수검자들이 모사할 24개의 기하학적 도형을 제시합니다. 네, 이 검사는 무엇일까요?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MI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다음 요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 지능, 언어적 개념화, 사회적 판단력, 실제적 실용적 지식, 과거 경험의 평가와 사용입니다. 이 요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는 이해입니다. 이해. 대졸학력이며 은퇴 전 은행장까지 지냈던 65세 남자가 메모를 하지 않으면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호소하여 전반적인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결과에 가장 적합한 진단적 해석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인데요. 이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기억력이 손상되고 지연 회상 저하, 최근 일화적 기억 감소, 최근 뉴스에 대한 회상 감소라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울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울감도 없고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적성검사는 지능과 유사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나 그 능력의 발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적성검사는 일정한 직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로터가 제시한 주제 통각검사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은 무엇인가? 네,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은 해석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은 무엇인가? 네, 로터의 주제 통각검사 TAT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should or must는 불합리한 요구를 정서적 스트레스와 행동적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그런 식의 불합리한 요구를 치료하려는 접근법을 제안한 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앨리스입니다. 신경심리학 영역에서 사용하는 주요 검사와 주평가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를 언어적 능력이라고 매칭해 놨는데요.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는 전두엽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심리 검사라서 이게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초자아는 도덕적 판단자로서 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의식만이 아니라 의식적, 전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중 하나인 자문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내향적인 성격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제공하는 것. 네, 이것은 상담에 대한 내용이죠. 자문이 아닙니다. 임상심리학의 과학자 전문가 모델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 베일 모델로 계승되어 과학과 임상실습을 모두 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모두가 아니라 임상실무에 더 강조점을 둔 특징을 보입니다.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지능은 14세경까지는 계속 발전하지만 22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결정지능이 아니라 유동지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통치료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행동의학적 기법은 무엇일까요? 이완훈련과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심리학적 접근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2차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사회복귀이며 직업능력 증진부터 내담자의 자기 개념 증진까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2차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조기검진입니다. 조기검진. 다음 중 행동치료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역설적 의도법입니다. 역설적 의도법은 현실치료나 가족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신경심리학적 평가의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폐쇄성 두부 손상의 경우 다양한 기능의 효율성 감소와 정신과적 합병증의 평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네, 이 부분이 신경심리학적 평가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폐쇄성 두부 손상. 네.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에서 제시하는 치료의 3가지 조건 중에서 내담자의 내적 참조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감적 이해입니다. 심리평가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평가 결과는 환자가 의뢰한 목적에 한해 가정적 서술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심리평가 결과는 환자가 의뢰한 목적에 한해 가정적 서술로 전달해야 합니다. 임상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성의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C씨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며 대인관계에 관심이 적은 편으로서 거의 일주일에 1회 정도 외출하여 생필품을 사는 것 이외에는 내내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에 몰두하는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상성의 사례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은요, 사회문화적 일탈과 주관적 불편감, 통계적 기준에서의 일탈, 사회적 부적응이거든요. A씨는 최근 다음과 같은 행동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A씨가 주로 사용한 방어 기제를 가장 적합하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A씨는 애인과 헤어진 후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 평소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으나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다. A는 죽은 것이므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방어기제 무엇이 있을까요? 부인과 반동 형성입니다. 자문가로서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영자입니다.
다음 중 인지치료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에만 초점을 둔다인데요. 인지치료는 내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오류나 비합리적 신념이 발생하게 된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기 때문에 현재에만 초점을 둔다.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당뇨병 치료에 흔히 적용하는 행동의학적 접근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인지적 재구조화입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는 부적응적 사고를 적응적으로 바꿈으로써 부정적 행동을 수정하는 인지치료적 접근입니다. 행동의학적 접근이 아닙니다. 다음 중 MMPI-A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검자는 누구일까요? 위 센터를 방문한 15세 중학생입니다. 로샤 검사에 대한 수검자의 반응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문제입니다. 바르게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검사 자극을 입력하고 부호화하기, 검사 자극을 전체 혹은 부분으로 분류하기, 경제성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잠재적인 반응을 버리기, 검사 자극을 입력하고 검사의 선입견 등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반응 선택하기, 수검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반응 선택하기. 네, 이렇게 로샤 검사 수검자의 반응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검사 자극을 입력하고 부호하기, 두 번째 검사 자극을 전체 혹은 부분으로 분류하기, 경제성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잠재적인 반응을 버리기, 검사의 선입견 등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반응 선택하기, 수검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반응 선택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타당화한 환경을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계성 성격장애 원인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이론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주의적 이론을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성폭력에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의 성피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음주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CHE 질문의 예로 가장 거리가 먼 내용 G. 당신은 음주 행동을 축소하거나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G는 당신은 음주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심리적 의존성은 있으나 신체적 의존성이 없는 약물로 다르게 짝지어진 것, 대마초와 코카인입니다. 치료적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저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면서 내담자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위기 개입에서 치료자의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업동맹을 형성한 후 폭력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폭력 피해 기억의 생생한 재생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A씨처럼 인식 전 단계에 있는 내담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가장 적절하게 개입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면서 자신을 입원시킨 부인과 자녀를 원망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게 개입한 것은
이야기를 해도 될지 내담자의 허락을 구한 후 입원하게 만든 사건을 탐색한다 입니다. 내담자와 치료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의존적인 내담자의 경우 치료 중반 이후부터 종결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는데요. 의존적인 내담자의 경우에는 치료 목표가 달성되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종결을 준비하면서 의존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 회계를 녹음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인데요. 로저스는 최초로 슈퍼비전을 위해서 치료 회계를 녹음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상담자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현실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사로 표현하기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A씨와 치료를 종결할 때의 요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A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인지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자는 접수 면접에서 A씨가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의존적임을 알게 되었다. 네, 이런 사람하고 치료를 종결할 때의 요령 적합하지 않은 것은 치료 종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는 치료가 일정 기간 진행된 이후에 준비하도록 이야기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치료 종결을 준비하면서 상담자에 대한 의존심과 이별과 관련된 정서 및 재발 방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치료가 일정 기간 진행된 이후에 준비하도록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을 준비하면서 상담자에 대한 의존심, 이별 관련된 정서, 재발 방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의 가출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가출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죠. 노인 환자가 치료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치료자를 자식같이 여기는 전이 발생. 네, 이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치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활 모형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이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일컬으며 그 예로 직무적응 기술, 사회기술, 일상적인 생활활동 기술의 부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재활 모형의 기본이 되는 개념, 장애입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중심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론을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와 대비되는 치료 과정에 관한 과학적 사실로서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과학이 아니라 인간성의 과학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종전의 과학적인 방법 때문에 경시되었던 사랑, 자아실현, 자아, 가치추구성, 책임감 등등을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 과정에 관한 과학적 사실로서 제시하는데 행동주의와 대비되는 그런 치료 과정에 관한 과학적 사실로서 제시하였다는 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에서 분노 감정에 대한 접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거 상처와 아픔이 현재 삶의 원인과 분노인 것에 대한 탐색은 가능한 피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이드는 최면을 신뢰하여 한층 더 진보된 자유연상 기법을 발전시켰다 라고 했는데 최면, 틀리기 쉽고 의식 있는 동안에는 중요한 기억에 대해서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최면술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행동치료 기법은 무엇일까요?
공공장소에 가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가장 효과가 큰 행동치료 기법은 실제 노출입니다. 임상적 진단을 통해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임상가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발병 전의 기능 수준이 치료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발병 전의 발달 수준 및 가장 좋지 못했던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발병 전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인지재활 훈련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뇌 가소성은 성인 전의 뇌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뇌 가소성은 성인 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모의고사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